강원도가 주도해 추진하던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재개할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이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안을 흥천군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내일 모레 임시회를 열고 발전소 유치 신청 안건을 심의합니다. 지난달 4일 인제 산불을 낸 고령 실화자가 산불 발생 40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생활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해 60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주도해 추진하던 춘천 세계 불꽃대회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재개할지를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0월 열렸던 춘천 세계 불꽃대회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한금석 도의 의장을 만나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불꽃대회의 사업 계획과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온 의회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겁니다. 강원도의회는 줄곧 춘천 세계 불꽃대회가 다른 유사 대회에 비해 지자체의 행사비 부담이 많다고 지적해왔습니다. 60억 원을 들이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의 서울시 부담 예산은 고작 1억 7천만 원입니다. 27억 원의 부산 불꽃축제도 행정 부담 예산은 15억 원. 포항국제 불빛축제도 전체 20억 원 중 7억 원만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18억 원의 예산 중 14억 원을 부담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춘천 세계 불꽃대회도 다른 지역처럼 기업 후원을 통해서 사업 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춘천 세계 불꽃대회 재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강해 내년에라도 하면 되지 하던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 이유상은 나중에 봐야 되겠죠. 강원도가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포기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 도의회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의 한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20대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차분한 대응으로 구했습니다. 남성을 구한 뒤 호련히 사라졌던 이 시민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됐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리 난간 옆 구조물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12m 아래 의야모를 바라보며 일어섰다가 다시 난간을 잡고 앉더니 신발을 벗은 채 난간에 기대어 흐느낍니다. 그때 다리 위를 걷던 한 시민이 조심스레 남성에게 다가가고 이어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진정하는 듯했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시민이 뒤에서 꼭 감싸 안아 극단적인 행동을 막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남성을 구조물에서 내린 이 시민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20대 남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이 주인공은 육군 2군단 제12항공단 소속 김영래 중사로 확인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좀 많이 울고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등을 토닥이면 괜찮다고 잘 될 거다. 김 중사의 선행은 구조 장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누구도 아마 그 행동을 저지했을 겁니다. 내 딸의 아버지인 김 중사의 차분하고도 따뜻한 대응으로 한때 세상을 등질 결심까지 했던 20대 남성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가로수의 생육 환경이 불량하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원주시가 이를 개선하고 거리 숲을 만들기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거리숲 조성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나무를 추가로 심고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가로수들이 보면 상당기가 지났는데도 별로 관리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생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 나갑니다. 우선 생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비좁은 식수대 공간을 넓히고 가로수를 잎이 풍성한 수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또 전선을 지중화하며 가로수를 두 줄로 심어 숲터널도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도에 이처럼 자전거 도로까지 자리 잡고 있어 가로수를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편도 2차선의 경우 인도 폭이 2m, 4차선의 경우도 인도 폭이 4, 5m에 불과해 충분한 식수대 공간을 만들고 나무를 추가로 심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가 큰지 아니면은 도로의 열섬 현상이나 아니면 도시의 열섬 현상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수용들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전문가들의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게다가 지중화 비용만도 만만치 않아 사업이 일부 구간에 한정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을 들이고도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실효성 검증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달 속초 고성 산불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재산 피해와 함께 영업 손실도 크지만 현행법상 2억 원가량을 융자해 주는 것 말고는 지원책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에서 3대가 모여 살면서 14년 동안 펜션을 운영했던 최준영 씨. 이번 산불로 펜션 17채가 모두 불에 타 15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농가주택 수준의 건물 보상금만 3천만 원이 책정됐고 사업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 이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도 규모가 작은 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자금밖에 못 받으니까. 애완동물 가구를 생산해 연매출 8억 원을 올리던 김재수 씨는 산불로 공장이 모두 탔습니다. 싼 이자의 융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기존의 대출금까지 있어 빚만 늦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일단 융자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제 나중에 또 갚을 날이 이제 도와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정말로 갚을 수 있을런지는 사실은 장담을 못하는 상태고요. 강원 산불로 인한 중소상공인 피해 규모는 346개 업체 1,376억 원에 달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피해액이 70%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2천만 원의 성금에다 최대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이 융자금밖에 없다 보니 대출을 신청한 상공인은 현재 전체 피해자의 40%에 불과합니다. 중개부에서는 보조금이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 그분들은 이제 대출이니까 어차피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4월 6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군에 대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액으로 377억 6,7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재난 폐기물 처리와 전소된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을 복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난달 4일 인제 산불을 낸 실화자가 산불 발생 40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인제경찰서는 산 근처 밭에서 자풀을 태우다 산불을 낸 마을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령의 마을 주민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40분쯤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 인근 밭에서 자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빠르게 옮겨붙어 구기림 등 345헥타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산불로 흑염소 130마리가 폐사하는 등 모두 2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천군이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안을 홍천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홍천군은 40여 개 지역 사회단체가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원하는 등 반대보다 유치 찬성 여론이 많다며 관련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를 열고 발전소 유치 신청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유치 신청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홍천군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천군은 유치 찬반 주민 투표를 방해한 반대 주민 40여 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생활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해 60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0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서민들을 갈취한 사례가 5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중교통 내 폭력 60명과 의료 현장 폭력 23명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생활 주변 악성 폭력을 엄정 단속하고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과 홍천군 등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오늘 평택시청에 모여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철원과 홍천군이 포함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지난 2015년에 발족해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으로 도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군소음법 등 소음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이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가정에 혜택을 주는 에너지 화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춘천시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건축하거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가정에 가상화폐 개념의 에너지 화폐를 1kW당 2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이 화폐를 지역의 식당과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화폐는 1년에 1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만종 분기점 인근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과속 질주한 5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새벽 4시쯤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촌 3터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질주하던 30대 운전자 B씨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충돌해 숨졌습니다. 삼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3학년 중간고사 답안지 조작 사건은 이 학교 학생이 저지른 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자신이 답안지를 수정 조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자백 진술서가 나오면 선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달 초 중간고사가 실시됐는데 국어와 영어, 서술형 답안지 일부에서 수정 조작된 흔적이 발견돼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